안녕하십니까. 박희혁 교수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강의를 할 것이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부득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으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저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사용했던 교보문고의 아트킨스 물리화학 시판책을 다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학 반응속도론이기 때문에 파트 3의 물질의 변화편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화학 반응속도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속도론 중에서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란 시간이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A의 농도는 감소하고 B의 농도는 증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이 농도의 감소가 시간당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또는 생성물인 B가 시간당 얼만큼씩 생기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 속도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도의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느냐? 분광학 방법, 즉 스펙트로포토미터, 분광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또 전기 전도도 또는 저항값을 측정하는 방법, 또는 용액의 pH를 측정하는 방법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뭐든 다 가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한 방법으로 아주 빠른 반응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몇 개 소개합니다. 첫 번째, 플로우르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반응물 A를 넣고 반응물 B를 넣어서 이 챔버 안에서 믹싱이 돼서 쭉 밀려가면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되는 정도를 이 모니터로 측정을 해가지고 시간당 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러한 흐름 플로우르 메소드입니다. 이 플로우르 메소드는 단점이 측정은 가능한데, 빠른 속도가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쭉 흘러가야 되니까 시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샘플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뭐냐면 스타프로우르 메소드라고 해서 여기에 피스톤을 달아서 여기에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추는,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를 농도의 변화가 시간당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측하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1980년도에 주로 많이 쓰여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반응들보다 더 빠른 반응은 이거로 불가능하니까 또 어떤 방법을 썼느냐, 타임 리졸브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섬광 분해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코세컨드 또는 펜토세컨드, 펜토나 피코는 섬광 분해법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럴 적에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타임 리졸브드 스펙트로스코피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부근에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실험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이제 속도의 정의. 아까 속도의 정의는 A가 B로 가는 반응에 있어서 속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어지는 A의 농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줄어드는가 마이너스, dt분의 dA, B로 봐서는 dt분의 dB,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속도식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식은 어떤 시간에, 요 dt분의 dA 하면은 어떤 시간에서 이 식 자체가 A를 T에 대해서
적분하시오. 그러니까 즉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농도, 여기는 타임, 시간 해서 어떤 시간에서의 기울기. 이게 바로 뭐냐면 속도식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도식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EB가 30 플러스 D로 가는 반응에 있어서 속도식은 D는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DT분의 DD, C는 이거의 3분의 1, DT분의 DC. 그래서 여기 화학 양론 계수가 뭐로 가느냐면 분수로 가면 되겠습니다. B는 없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DT분의 DB. 그 다음에 A도 없어지는 거니까 DT분의 D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식의 일반식은 뮤 J분의 1, DT분의 DJ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뮤 J는 뭐냐? 화학 양론 계수. 화학 양론 계수의 경우에는 반응물은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 그러니까 반응물, 여기 E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속도식의 정의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의 법칙과 속도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B가 P로 가는 반응에 있어서 속도식은 마이너스 DT분의 DA, 또 이거는 DT분의 D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속도식은. 그런데 나머지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는 반응물들이 농도의 곱, 반응물 농도의 곱. 여기다가 이게 비례인데 여기다 뭐를 곱해주느냐. 요 KR, 요게 바로 뭐냐면 속도 상수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가 반응물의 농도를 곱해주는 것을 우리가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A와 B는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11이 들어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11. 이게 꼭 근데 11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런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K의 반응물의 농도들의 곱 이런 식의 꼴로 우리가 속도식을 쓴다 이런 얘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상수는 속도 상수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콘스탄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반응 차수, 반응 차수라는 속도식을 이렇게 일반식으로 쓴다면 A, 요거는 소문자 A는 A에 대해서 A 차이고 B에 대해서 B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토탈 반응 차수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속도식이 KA로 써졌다. 그렇다면 이거 몇 차냐? 이건 1차 반응입니다. 요거는 속도식에 A의 제곱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차 반응. 그 다음에 속도식에 여기 0이 있으면 즉 K만 있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0차 반응에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의 지수함수, 이게 지수함수가 바로 뭐에 해당되냐면 차수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NO하고 O3가 반응해서 NO2와 O2로 진행되는 반응에 있어서 레이트는 KNOO3로 주어진다면 이 반응은 몇 차 반응이냐? NO에 대해서 1차, O3에 대해서도 1차. 그래서 토탈은 2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O와 2H2가 진행되는 반응, H2와 이 H2O로 진행되는 반응에 있어서 이 속도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K의 NO의 제곱, H2의 1 이렇게 되면은 NO에 대해서 2차, H2에 대해서 1차. 따라서 토탈은 3차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N2O2가 4NO2 플러스 O2로 진행되는 반응이 있어서 속도식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이 반응은 1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또 H2가 I2와 반응돼서 EHI로 가는 반응이 있어서 속도식이 H2I2로 표현되어진다면 H2에 대해서 1차, I2에 대해서도 1차. 그래서 토탈 반응은 2차 반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속도 법칙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얘기죠. 몇 차 반응인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런 것 중에서 인전 아이솔레이션 메소드 분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리법. 그래서 A 플러스 B가 P로 가는 반응에 있어서 속도식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이거는 A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B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살피는 건 어려우니까 이 중에 하나를 우선 B를 익세스 A에 대해서 B를 익세스로 처리하자. 익세스로 처리하면 이거는 B는 A는 소량 이거는 과량이니까 A에서 B하고 반응해서 P로 가지만 과량에서는 조금 없어져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 농도와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B를 뭐로 처리하느냐 상수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죠. 상수 과량으로 하면 상수 처리가 된다. 뭐에 비해서 과량해야 되느냐 A에 대해서 과량으로 B를 처리하면 상수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수가 되니까 상수를 해서 KR 프라임 그러면 A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에 대해서 농도 측정을 했었을 적에 이때 여기가 1이 나오면 이건 몇 차 반응이냐? A에 대해서 1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문자 A가 1이 된다는 얘기. A에 대해서 1차.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A를 과량으로 쓰고 B를 소량으로 씁니다. 그러면 A의 농도가 뭐가 되냐면 이게 상수가 되니까 속도식은 KR 프라임의 B가 되겠죠. 이때 B의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면 B가 1차가 되면 이건 B에 대해서 1차. 그렇다면 V는 KR A 1차, B 1차. 그래서 전체 반응차 수는 2차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분리법이라고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니셜 속도식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처음 속도 측정법이라고 하겠죠. 처음 속도 측정법. 속도식이 V는 KR에 A의 A제곱승, B의 B제곱승으로 주어진다면 이것도 유야처럼 아이솔레이션 메소드를 써서 초기 하나를 상수로 처리하고 B를 상수로 처리하고 A만을 남겨놓고 이때 A 값을 A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반응 속도를 측정한다네. 초기. 처음 반응만 측정한다. 처음 농도의 변화만 측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V0는 로그 KR 프라임 플러스 A 로그 A0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V0 대 로그 A0를 플로트하면 여기서 이거는 뭐가 되겠죠? 인터셉트. 그 다음에 A가 뭐가 돼야 되겠죠? A는 기울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값을 구하면 기울기가 1이면 1차, 2면 2차.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구하면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A를 상수 처리하고 B에 대해서 또 구해서 지수함수 B가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구해내면 토탈 반응은 몇 차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